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정욱 행정사라고 합니다. 예, 다시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또 예기치 않게 또 휴일이 됐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최대한 좀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여기 아까 저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들 다 동차 그럼 일단 데뷔로 오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혹시 이번에 저번 주에 1차 그럼 다 보셨나요? 혹시 작년에 보셨어요? 고생 많으셨네. 1차 또 보시고 또 바로 이렇게 또 오신다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저도 이제 한 5년 됐나요? 5년 전쯤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 예. 1차 이제 동차 치고 딱 지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점의 차이는 약간 있긴 한데 한두 달 정도 차이가 있긴 했지만 저도 요때쯤 해가지고 이제 동차 준비를 들어갔고 시험은 그때는 좀 한 달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저는 10월쯤에 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조금 뭐 추석 때문인가 당겨져가지고 저희가 9월이잖아요. 그래서 좀 당겨졌는데 비슷한 시기에 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시험을 보셔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을 저도 똑같이 가졌던 부분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학원 설명도 오고 찾아도 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제 경험과 다행히 또 저는 그때 운이 좀 좋았는데 합격을 해서 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사 시험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네 과목을 저희가 지금 보잖아요. 보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다른 이제 국가자격시험하고 다르게 저희는 1교시 그러니까 교시당 한 과목이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교시당 저희가 두 과목이에요. 두 과목이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저희 행정사 시험만 이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제 표현으로는 논술식 시험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험은 또 완벽한 또 논술 시험 보기 어렵고 약간은 약술과 논술 그러니까 저희 시험에는 사례도 나옵니다. 네. 조금 이따 이제 다른 그 강사님들께서 과목별로 상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약간 그런 중간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험 행정시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논술식 그런 좀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어쨌든 1교시에 두 과목, 100분의 두 과목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본다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저희 시험의 특징이기도 해요. 네. 뭐 많이 알고 내가 정말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소위 이제 뭐 학설이라든지 뭐 판례라든지 그 밖의 이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써내면 좋겠지만은 저희 과목의 특성상 절대 이 채점위원분들도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 시험은 문제에서 물어오는 것들만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히 써내시면은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에요, 솔직히.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허언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 12회까지 시행된 기출 봤을 때 여지없이 다 정해졌던 부분이었는데 답안 많이 썼다고 내가 아는 것 많이 뽐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어보는 것만 제한된 시간 내에 잘 써내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제 정식 커리큘럼대로 1년 동안 준비를 하셔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저희 시험의 이제 특징을 좀 잘 캐치를 하시고 최대한 좀 집중과 선택을 하셔가지고 효율성에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나올 것만 찝는 소위 이제 약간 좀 지름길로 가려는 또 그건 아닙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되 제한된 시간 내에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은 저는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언이 아닙니다. 네, 다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희 시험의 특성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동차반을 좀 개설을 한 것 같아요. 동차반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좀 집중력 있게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합격으로 가실 수 있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과정이 개설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저희 시험에 대한 개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각 과목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이제 특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공부법들은 이제 제 뒤에 나오실 훌륭한 저희 강사님들께서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저희 시험에 대한 간단한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절차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절차론 담당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절차론 과목은 참 이게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좀 되게 어려움을 이렇게 좀 나타내시는 그런 과목이에요.
뭐 서치를 좀 이렇게 해보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예, 상당히 좀 이게 악명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시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네. 절차론 과목 자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시험 과목 중에 법령을 많이 다뤄봤자 뭐 두세 개 이런 정도까지 가는데 저희는 8개 법령, 행정 절차로는 8개의 행정법률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이 행정 절차로는 소위 말해서 약간 백설공주하고 일곱 난장이까지 아니고 백설공주가 한 명 있으면은 약간 뭐 중간 난장이 한 2개 있고 나머지는 진짜 난장이들. 이 무슨 말이냐? 8개 과목 중에 저희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타겟을 해야 될 그 파트가 명확해요. 그게 바로 행정 절차론 딱 특성이 바로 드러나는 행정 절차법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행정 절차법이고 저희 행정 절차론은 거의 예외 없이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는 소위 사례형. 네.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40점짜리 사례형 문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3문제는 20점씩에서 3문제 약술이 나옵니다. 근데 현재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딱 한 번 빼고 그것도 초기입니다. 한 번 빼고 40점짜리 문제가 예외 없이 행정절차법에서 나왔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시험 범위는 넓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타겟팅을 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법 부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 필요한 부분만 적절히 준비를 하시면은 절대 소위 이제 과락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과락이란 거는 뭐 제가 설명 못 드리겠는데 모든 국가자격시험이 그렇지만은 저희 시험은 과목별로 평균 60점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합격선이고요. 실제로는 그 합격 인원에 따라서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한 가지 큰 전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과목이든 절대 40점 미만을 받지 않는다. 무슨 과목이든 40점을 넘겨야 되고 평균 60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과목들을 준비하실 때 1차 목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동차반 과정이 끝날 때 저희가 한 달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과락을 넘길 수 있게 그 정도 단계까지 가는 게 제 목표고요. 거기에서 뒤에 나오는 사례형이라든지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선에 필요한 수준까지 가는 게 제가 좀 의도하는 목표입니다.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는 되게 넓어요. 넓지만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나올 주제가 좀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예측치 못한 문제, 불이타가 나올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또 거기서 좀 걸러낼 수 있어요. 네. 저희 시험 범위 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주민등록법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있는데 이 두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회 동안에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1년 정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정식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하셨다면은 뭐 모든 과목을 다 고루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실 때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행정절차법과 나머지 두 파트를 뺀 나머지 파트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흔히들 이제 그 절차론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사례형 문제도 나중에 이제 수업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공식처럼 나오는 유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따른 이론을 좀 정리하고 관련 판례 좀 정리를 하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신 점수를 받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절차론 과목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수업 들으셨던 정교한 그 선생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좀 악명이 높아서 거울 많이 먹고 오시는데 막상 공부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범위는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차반이기 때문에 절대 늘리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대로 저희 학원에서 좀 이렇게 나가는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저는 올해 시험도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설명 드린 다음에 원래라면은 이제 제가 질문을 받는데 각 과목에 대한 질문은 아마 이제 저희 뒤에 나오시는 그 강사님들께서 다 말씀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차에 대한 질문하고 만약에 이제 저희 시험 자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괜찮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지금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보통 한두 분 정도는 질문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겁을 드린 건가요? 이 과목에? 선생님 말씀. 네네. 네. 네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규 과정, 1년 동안에 뭐 기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밟아오셨다면은 솔직히 회독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거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1회독, 2회독, 3회독 가는데, 지금 동차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죠, 맞죠? 네. 저희는 소위 이제 한 3개월 정도? 네, 3, 4개월 정도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이제 수험과에서 말하는 단권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책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논술식 시험을 쓰러 가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 그리고 법조문들 이런 것들을 담기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죠?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회독을 늘리는 거는 그렇게 책을 여러 번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쓸 내용만 추출해내는 거예요, 추출해내는 거. 소위 키워드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만 추출해내는 과정을 시간이 충분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회독을 거치시면서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번에 저희 단권화 과정을 할 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아마 다른 강사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부분을 써야 될지 그런 걸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일반 과정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린 걸 위주로 계속 그냥 뭡니까? 스스로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이 그냥 교과서 읽으시는 거하고 단권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정리된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천지 차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냥 책을 읽으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적절치 못한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아마 책 몇 번 한 두세 번 읽으시면은 벌써 10월 되고 9월 되고 시험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줄여드리는 게 저희 학원 강사들이 할 몫이거든요. 그리고 예술을 말씀하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복습만 잘하시고 항상 수업 들으신 다음에 항상 강사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더하고 좀 암기라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그때그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아마 지금 벅차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사님들이 말씀해 드리는 내용만 잘 쫓아오시면은 뭐 저는 이 3개월 동안에 충분히 준비해서 뭐 합격선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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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려운 질문이시는데, 물론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나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위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함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도 녹여서 거기서 이제 강사님들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쓰는 연습을 하면서 또 출제 예상 문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보시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정을 하시되 반드시 그 전에 뭐 기본 이론까지는 아닌데 핵심 이론이라든지 이런 동체만 정도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뼈대가 없으면은 이게 위에 응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사례형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제가 시간 내에 문제풀이도 해드리고 다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지만은 그런 게 약간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는 주가 아니고 모의고사는 어쨌든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 동시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정 들어왔을 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뭐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뭐 예전에 저도 주의해봤을 때 그렇게 사례형이었는지 문제풀이만 잘하시고 간혹 가다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뭐 잘 되신 분도 계시긴 한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너무 좀 낮은 쪽에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사례형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뭐 굳이 동차반이 아니더라도 이론 정도는 한 번 정도 좀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혼자서 교재를 읽으시면은 이게 내용 정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뭐 기본 일이든 뭐 심화든 동차반 강의든 한번 좀 이렇게 돌고 오시는 게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심화 쪽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각 강사님별로 약간 좀 차이 왜냐하면은 심화를 하실 때 기본 이론을 한 거는 빼고 심화해서 이렇게 좀 보충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말 그대로 이 기본 이론을 요약해가지고 다시 정리해 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강사는 좀 이렇게 특성을 보신 다음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나 심화를 다 응축한 게 저희 동차반용으로 볼 수 있어요. 동차반에서는 너무 심화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기본 이론을 저희가 또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의고사 단계로 들어가셨을 때 답안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좀 가져갈 수 있게 압축해 드리는 게 저희 동차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범위를 이제 좀 정해드리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것도 강사님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네. 네. 제가 이제 기본 이론을 지금 듣고 있는데 전혀 잘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1차 모의고사를 갔을 때 네. 그 1차 모의고사의 그 사대형 1차 모의고사의 범위도 알려주시면 그냥 가게 되면 쓰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저희 1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뭐 진도별로 해가지고 당연히 해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2차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범위가 될 수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러니까 1차 모의고사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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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강사님들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또 중요한 내용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 사전학습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이렇게 듣고 모의고사 쪽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근데 동차반 과정에 이제 그런 걸 조금 압축해서 좀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시나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모범 답안, 먼저 이제 강사 입장에서 모범 답안을 드리고, 근데 그 모범 답안은 보셨을 때 이게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과연 이제 시험장에서 소위 이제 현출에는 쓸 수 있는 분량인지 아닌지는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내신 답안에 모범 답안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로 좀 조절하시면 될지 개별적인 첨삭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하고 첨삭에 나오는 의견을 덧붙이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네. 그런 식으로 하실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조금 더 궁금하신 분도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들 계속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사들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기본 이론에 이제 저희 이제 동차반 과정 요때까지는 이론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이제 소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희한테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당연히 강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과정이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절대 마음속에 묵히지 마시고 무조건 강사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준비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단순히 이제 무슨 학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거라면은 그렇게 좀 고민할 텐데 아니죠. 저희는 목적 자체가 9월 말에 있는 행정서 2차 시험을 뭡니까? 무조건 합격만 하면 되는 걸 맞죠. 합격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 이르는 답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다 저희 강사님들. 그러니까 강사님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절대 내가 조금 더 고민되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 고민은 괜찮습니다. 1차적인 고민. 왜냐하면 그런 고민들이 나중에 사례형 문제를 푸실 때 조금의 논리성을 키우는 건데요. 근데 거기서 한번 고민하시고 그거를 더 깊이 가지고 어떻게? 바로 강사들한테 물어보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좀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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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기본과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모든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을 가용하실 수 있는 시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기본 강의부터 그냥 쭉 들으시는 거. 근데 들으실 때 기본 강의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많이 들여서 막 거기에 뭐 다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뭐 심화라든지 아니면 뭐 동차반이라든지 모의고사 이어지게 들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난 정말 시간이 없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시험 공부할 때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고 저는 심지어 그때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거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반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뭐 3시간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만약에 시간이 좀 모자라신 분들이라면은 정식적인 루트를 거칠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렸던 뭐 심화 과정이라든지 동차반 이런 거 선택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돌리시되 많이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여러 번 보시고 그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딱 달라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루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한번 밟아 쭉 오시고 아니신 분들이라면 동차반부터 그냥 지금부터 그냥 잘 따라오시는 게 저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험 볼 때 이번 주에 강의하면 다음 주에 그 강의한 거를 시험 보는 시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원래 이제 저희 정규 과정에서 이렇게 다 이런 부분을 학습했다고 저희가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범위는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나중에 강의표 보시면은 거기 이제 범위가 나와 있어요. 어떤 범위에서
저희가 시험을 내지. 그래서 그 범위대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네. 출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에 대한 설명해 드리고 그런 과정을 진행해 드리고요. 전체 강의 범위가 아니라 그렇죠. 강의한 부분을 뭐 강의를 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는 아닙니다. 저희는 시험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 드리고 뭐 첨삭해 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내용들 이론 정리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론 정리는 저희가 해드리지만은 그런 거는 모의고사 성격에 비춰봤을 때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일단 먼저 공부를 하시고, 네,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한번 써본 연습하신 다음에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사전에 좀 이렇게 다른 과정 시간이 되신다면은 좀 이렇게 동차원부터 시작까지 오시거나 뭐 기본이나 심화 이렇게 밟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제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저희 민법 과목 이제 강의해 주실 변호사님 나와서 또 좋은 말씀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